외국인 친구를 쉽게 사귀시는 것 같은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영어가 힘들면 그냥 칭찬이라도 해야죠. 뭐 Your country beautiful, 무슨 나라인지 왔는지 몰라도 그냥 일단 Your country beautiful 이러면은 항상 막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라이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Q&A 같은 걸 좀 받아볼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냥 자유롭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에요, 한국. 그 인도 여행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이제 다시 나갈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에 묶이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여행을 중동이랑 아프리카 쪽으로 쭉 계획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못 가게 됐어요. 지금 다 막혔더라고요, 이게. 가더라도 6월 이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대학교 막학기를 복학을 해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사이버 강의로. 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다시 떠날 것 같습니다. 기회 되면 재방문하고 싶은 나라 있으세요? 저 이거 하나 확고해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물론 다른 나라들도 즐길 거 많아요. 대만이나 뭐 이런데 태국 같은 데 보면은 시장 같은 데서 제대로 그 먹방도 즐기고 그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놀고 있는 게 좋은데 미얀마는 진짜 모험 같은 여행이랄까? 여행자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냥 오토바이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당기면서 질주하면서 도로를 가로지르고 유명한 데를 막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그 모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좀 야생에서 질주마가 되는 그런 듯한 감성? 미얀마에서도 스페인 친구랑 벨기에 친구랑 셋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랑 딱 놀고 나면 숙소 돌아와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피자 먹고 수영장에 들어가가지고 수영하고 선베드 펼치고 오전에는 그냥 누워가지고 낮잠도 자고 이런 여행을 미얀마에서 했었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미얀마 조금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호랑이 얘기 들으니까 급 가고 싶습니다. 미얀마가 이게 예상외로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정보가 많이 없는 나라였었죠, 예전에는. 근데 막상 가보면은 괜히 미얀마를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몸 하나도 안 좋은데요? 여행 초반에는 약간 저팔계 몸이었고 여행 후반에는 사오정 몸매였고 여행 출발할 때 73kg였나 그랬는데 여행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66kg 7, 8kg 빠진 거네요. 제 인스타에 그 사진이 있어요. 타지말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거 보면은 볼 때마다 생각드는 게 제가 제 자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다이어트인가 이게? 약간 굶주림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돈 없이 여행하시면 무조건 빠집니다. 호랑이 또 질문이 있어요. 외국인 친구를 쉽게 사귀시는 것 같은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초반에는 카우치 서핑이라고 현지인 집에 가가지고 뭐 소파 같은 데 무료로 빌려서 자는 그런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뭐 문화 교류 이런 게 주요 목적이거든요. 카우치 서핑 말고는 또 뭐가 있냐면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항상 파티 같은 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같이 뭐 맥주 파티라든지 뭐 풀 파티, 당구 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차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대신 그게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말 거는 습관? 영어가 힘들면 그냥 칭찬이라도 해야죠. 뭐 Your country beautiful, 무슨 나라인지 왔는지 몰라도 그냥 일단 Your country beautiful 이러면은 항상 막 Oh really? You've been to 뭐 스페인 이러면 그때 이제 스페인 친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스페인 사람 좋다. 무슨 뭐가 좋은지 몰라도 그냥 스페인 사람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말이 트입니다, 서로. 그럼 이제 그 스페인 친구도 뭐 저한테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 거죠. 한국은 어떠냐? 코리아라고 하면 애들이 뭐 위치 코리아 이래요. 뭐 사우스 노스 이러면은 항상 장난으로 노스 코리아라고 했습니다. 북한이라고. 그 애들이 막 거기서 막 소스라치게 놀아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장난이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한 번 더 이렇게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친해졌던 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버스 타면서 그냥 말하면서 친해진 경우도 있었고 같은 그 게스트방 숙소여가지고 말 걸어가지고 너 어디서 왔냐 2층 침대 그 방구 냄새 안 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고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렇게 약간 개드립 치면서 친해지면서 다니게 된 게 그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수단이라고 스리랑카 친구 그 친구랑 그렇게 친해졌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냥 말을 거는 거죠. 어디서 왔냐? 스리랑카다. 스리랑카 안다. 사실 몰랐거든요, 그쵸? 네. 스리랑카 거기 안다고. 거기 뭐 유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친해졌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느낀 건데 인도랑 스리랑카 쪽은 인도식 영어 억양이 있어가지고 알아듣기가 좀 힘듭니다. TH 발음이 이게 이 발음이 아니라 트 이런 발음이거든요, 인도가. 그래서 뭐 1, 2, 3 할 때도 1, 2, 3 이렇게 해요. 1, 2, 3 인도가 정말 자주 쓰는 영어 표현이 정말 자주 쓰는 건데
노 프라블럼을 이렇게 합니다. 노 프라블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인도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사기꾼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뭐 뭘 말해도 무조건 노 프라블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영어는 노 프로블럼 이거잖아요. 근데 인도 영어는 노 프라블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뭔가 간사해. 뭔가 짜증나. 노 프라블럼 이런데. 그렇다고 인도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간사한 그 느낌 때문에, 왜냐면 사기꾼들이 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살짝 짜증난다는 거죠. 노 프라블럼 이런데. 마지막에 올린 영상 조회수 떡상했던데 물 들어올 때 져야 하는데 아깝네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데 배부터 없습니다. 배가 되는 그 영상들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유튜브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많이 그냥 마음을 내려놨고, 그냥 감사한 분들께 그냥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이렇게 채워드리려고 하는 거죠. 호랑님 몇 살이에요? 27살입니다. 94년생. 후반이죠. 이제 20대 후반. 피아노 잘 치세요? 취미예요, 취미. 어렸을 때부터 쳐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잘은 못 칩니다. 슈퍼마리오 칠 줄 알고. 즉흥 환상곡 아시나요? 그거 도입 부분 좀 칠 수 있고. 한 달 수입 물어봐도 되나요? 10월인가 11월 달부터 제가 수익 창출이 시작했는데, 한 달에 20명씩 들어오다가 30씩 꾸준히 들어오다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계좌를 확인 안 해서 진짜 약간 입에 풀칠한 정도? 뒤 가다 호떡 사 먹고 약간 이런 용도로. 학교 말고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딱 두 개밖에 안 해요. 운동, 공부. 네, 두 개밖에 안 합니다. 게임은 안 하시나요? 롤 합니다, 롤. 실력은 거의 다이아 정도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호랑님 술 잘 드시나요? 소주는 한 병 반 정도 먹으면 이제 딱 기분 좋게 취할 정도고, 막걸리는 2병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편하게. 소맥은 먹으면 바로 골로 갑니다, 저. 소맥 먹는 순간 바로 필름 뚝. 그 고량주 좋아하고, 최근에 와인을 또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운동 때문에 술을 거의 입에 안 대고 있어요. 가성비충이신가요? 저는 극한의 가성비충입니다. 한 12,000원 주고 파스타 먹을 바에야 6,000원짜리 국밥 2개 먹고, 아니면 6,000원짜리 국밥 하나 시켜놓고 소주 2병,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죠. 형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 알려주세요.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되게 간단해요. 제가 원래 세계 여행만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막 많이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과연 그 사진을 볼까? 안 볼 것 같은 거야, 나도. 그래서 그냥 영상을 찍고 다니면 좋겠다. 생동감 있고 좋지 않나. 근데 여기서 발전하다 보니까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서 간직하고 있으면 나중에 나도 또 봤을 때도 재밌겠다. 누구한테 보여줘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도 이제 맞닥뜨리게 된 현실적인 문제가 저장 공간. 하드웨어를 늘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번거롭고, 엔드라이브 결제하기에는 제가 한 푼이라도 되게 모아대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러면은 유튜브 해야겠다. 유튜브 하면은 그 개꿀이네. 약간 엔드라이브 공짜네. 그냥 올리면 그냥 저장되고 개이득이네 해가지고 유튜브를 그렇게 시작했다가, 찍다 보니까 이런 느낀 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는 것들을 같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많은 거를 이렇게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대리만족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 편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계획하실 때 나라 간 이동도 계획하시나요? 아니면 즉흥으로 다니시나요? 초반에는 싱가포르까지는 다 미리 다 끊어놨습니다, 비행기를.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고, 그 이후에는 티켓팅 그냥 즉흥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버스도 그냥 즉흥으로 하고, 비행기를 타게 된다고 해도 그냥 즉흥으로 한 정도? 크게 대륙 간 이동을 한다면 그냥 계획하고 짰겠지만,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여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래 살으셨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는 중국에 다니신 거예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 9년 살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다녔습니다.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신문방송학과.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아나운서. 그 꿈을 이제 쫓다가 포기했죠. 약간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호랑님 대학생활도 공개해주세요. 대학생활이라고 하면은 뭐 화장실에서 혼자 이렇게 단무지 뺀 김밥 먹는 그런 느낌인가? 제가 화석을 넘어서 시조세기 때문에 밥은 앞으로 그 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그 맨 끝칸에 가가지고 이제 단무지 빼고 먹어야죠. 외국인 친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친구들하고 계속 인연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나요? 근데 이게 외국인 친구들이 대륙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유럽 쪽은 제가 사귄 친구들은 연락 한 번도 안 오고, 인도에서 사귄 친구는 여동생한테 자꾸 영상통화를 시켜줘요, 맨날. 여동생이 그 약간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 정도 되는 수준인데 한국인 좋아한다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영상통화 시켜줄라 해가지고, 그 친구는 제가 좀 이렇게 거리를 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나 중동 계열 친구들이 연락을 좀 많이 해요. 중동이랑 동남아 친구들. 인연 유지한 비결이라고 하면 안부도 묻고 관심 가져주고, 뭐 인스타에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고.
호랑님 다음 여행지 정해지셨나요? 다음 여행지가 중동이랑 아프리카였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한번 가보도록 할 예정인데 또 모르겠어요. 그때 돼서 힐링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 뭐 타지키스탄 이런 데를 쭉 돌 생각이고, 가고 싶은 곳은 남미, 그 멕시코 가고 싶어요. 멕시코. 제가 그 브리또 타코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방 여행을 멕시코로 떠나고 싶고, 정말 가고 싶은 게 볼리비아, 그 우유니 사막 쪽도 가고 싶고, 유럽 조지아였나? 조지아도 가고 싶고. 호랑님 꽈시시도 해보셨나요? 이거 약간 금기어 아니에요? 금기어? 아무리 봐도 금기어인데 꽈시시 했었죠 옛날에. 꽈시시는 눈물로 이제 과거가 채워지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가 보네요. 많이 우셨나 보네요. 태어나서 울어본 적이 태어날 때 빼고는 없어요. 리코더 불어줄 수 있나요? 리코더요? 아, 약간 그런 건가? 그 주호민 씨인가 그 리코더 그 부는 영상 하나로 몇백만 조회수 됐던데요? 아니면 단소라도. 단소요? 단소가 더 어렵지 않나? 아니면 템버린까지? 술버릇은 뭔가요? 알코올성 치매?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필름도 자주 끊기고, 그래서 항상 정량에 가깝게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게. 술 좋아해가지고. 해시와이님, 저는 요가하는 게 술버릇인데, 그럼 요가하는 게 술버릇이라고요? 운동선수신가? 중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중국어 팁 좀 주세요. 저 나름의 그 언어 팁을 드리자면, 모든 언어는 회화부터 해야 됩니다. 공부가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언어죠. 엄마, 아빠. 공통적으로 외국도 그렇고 다 똑같이 배우는 게 똑같아요. 다 마마, 파파 이렇게 발음하기 쉬운 것부터 배우고 글부터 배우지 않잖아요. 회화부터 쭉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글을 배우니까 속도가 빠른 거지, 이게 글부터 배워버리면 나중에 회화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특히나 중국어는 그 억양이 있어요. 더 힘드시지 않을까. 중국어 하실 거면 회화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 한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눈에 익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일단 무조건 회화부터. 아, 그리고 중국어 팁 하나 또 드릴게요. 중국어 성조도 회화만 하면은 다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방 사투리가 너무 그게 그 차이가 큽니다. 자, 예를 들면은 표준어랑 그 광동어라고 하죠. 홍콩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 광동어가 있는데, 뭐 화장실 어디 가냐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여행 때도 자주 쓸 수 있는 화장실 어디 가냐, 이거를 표준어로는 시쇼间在哪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드러운 느낌인데, 광동어는 되게 강해요. 멱살을 붙잡고 화장실에 물어보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잘서광아빈도와 차이 나죠. 표준어가 시쇼间在哪, 광동어가 잘서광아빈도와. 호랑님 별명은 없나요? 별명이 호락입니다. 왜 호락인지에 관한 얘기를 풀면 거의 한 12시 넘어서까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다음 라이브 때 푸는 걸로 할게요. 그때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를 설명하려면 그 당시에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소개팅을 했던 그 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호랑님 보조개가 매력적이시네요. 이분 요가를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닌가요? 술 먹고? 보조개를 매력적이시네요까진 좋았는데 한번 찔러봐도 될까요? 왜 찌르지? 저는 왜 이렇게 버퍼링이 심할까요? 저 울어요. 아, 버퍼링 심해요? 버퍼링 심하시면 그 로딩 시간대 요가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우와, 진짜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이 있네요. 몇 개국어 가능하신 거예요? 저 3개국어입니다. 한국어, 4개국어네. 한국어, 중국어, 영어, 바디랭귀지. 이게 4개. 근데 약간 각 나라별로 한마디씩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게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 있어요. 다는 아니고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인도어 막 이것저것 그냥 한마디씩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도 근데 쓸모가 있는 게, 게스트하우스에서 친구들이랑 친해질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페인 친구 만날 때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허세부터 부리는 거예요. 그냥 스페인어 조금 할 줄 안다. 허세 부리면서 친구한테 막 이렇게 말합니다. Habla español por favor. Prestame tu número de teléfono. 막 이렇게 말하면 흠뻑 놀라요. 그러면서 갑자기 스페인어로 저한테 얘기를 해. 그럼 이제 바로 바디랭귀지, 제 4개국어 바로 시작하는 거죠. 27살이면 취준생인가요?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네, 취준생이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지금 학교를 막학기로 다니고 있으니까 학생이긴 한데, 일단 제가 여행만 한 게 아니에요. 여행을 하면서 취업을 위한 준비도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취준생 생활을 이제 보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취업을 해버리면 여행을 못 갈 것 같으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행부터 하고 싶고요. 여행 마치고 어떻게 되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물론 나중에 막 노후가 더 이제 힘들어질 수는 있겠는데 저는 누릴 거 누리고 살자라는 마인드여가지고 일단은 뭐 여행부터 떠나고 그럴 생각입니다. 멋지네요. 실례지만 여행 경비는 어떻게 구해서 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알바를 떼가지고 7개월 정도 일하면서 1,400 딱 모았거든요. 1,400? 1,400 딱 모으고 바로 떠난 겁니다. 따로 약간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저 혼자서 제가 결심해서 가는 거니까 외롭진 않으세요? 전 해외에 오래 머물다가 여행하면서 한 번씩 외로움 현타 오던데 제가 애초부터 원래 집돌이 성향이어서 그런가? 저 집에 되게 잘 있거든요. 집에서 되게 잘 놀아요. 막 요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여행하면서 외롭지 않았던 게 항상 새로운 사람 만나고 항상 어떠한 사회적 관계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외롭진 않더라고요. 그리움은 있었습니다. 한국 그 친구들 그립거나 가족 그립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외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코로나 예방 조심하시고 다음 라이브는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근데 조만간 또 한번 해볼게요. 그땐 진짜 3일 전에 공지하고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유바!